독한 염색약 냄새만 맡아도 눈물 콧물 다 나오는 선생님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탈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고요? 저도 바로 그 염색약의 피해자였고, 심지어 환자들한테 대머리 독수리 선생님이라고 불렸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40년 동안 두피만 파고든 피부과 전문의 박지연입니다. 오늘 건강이 첫 번째 채널에 들어오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프랑스 파리하고 미국 보스턴에서 두피 연구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제 머리는 엉망이었습니다. 저도 선천적으로 흰 머리가 워낙 많아서 30살 때부터 염색약이랑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미용실 가면 눈은 따갑고 코는 맹맹하고 염색 끝나고 나면 두피가 빨갛게 달아올라서 밤새 긁어댔습니다. 출산하고 나니까 탈모까지 겹쳐서 정수리가 횡하니 다 비었더라고요.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더군요. 야, 너 의사 맞아? 내 정수리 보면 마음이 짠해서 어떡하냐. 그날 집에 와서 욕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의 두피는 살려놓고 정작 내 머리는 내가 죽이고 있구나.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40년 의사 인생 걸고 염색약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들한테 진짜 두피 지키는 비법을 알려드려야겠다. 그런데 지금 제 머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수리가 아주 꽉 차 있고 머릿결도 윤기가 흐르죠. 방금 영상 표지 보고 깜짝 놀라서 들어오셨을 겁니다. 아니, 집에 있는 커피랑 계란으로 염색이 된다고? 의사가 허풍 떠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이거 진짜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하신 이유는 딱 하나를 몰라서였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한 끗 차이만 아시면 선생님들 두피는 그야말로 팬티 스타킹만큼 짱짱하게 보호됩니다. 팬티 스타킹이라고 하니까 어떤 어르신이 눈 휘둥그레지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엥, 팬티 스타킹 그거 뭐이요? 선생님한테 팬티 스타킹 준다는겨? 하하하, 아이고 어르신 그게 아니고요. 팬티 스타킹 고무줄처럼 두피를 아주 탄탄하게 지켜준다는 뜻이죠. 웃자고 한 얘기지만 오늘 제 비법대로만 하시면 우리 선생님들 두피도 정말 팬티 스타킹처럼 단단해질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40년 동안 숨겨왔던 이 귀한 비법을 싹 다 공개하겠습니다. 저 박지연이 이 소중한 내용을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워서 대한민국 모든 분들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내용이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딱 두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이 비법이 더 많은 분들의 두피를 살릴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서 힘 좀 실어주세요. 저의 건강 비법은 돈 한 푼 들지 않는 무료 구독을 통해서만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번 더 귀한 강의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두세요. 잠깐 혹시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절대 채널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두피를 화학 독성으로부터 완벽하게 지키는 보호막 비법과 닥터의 식초물 마무리 황금 비율까지 추가로 공개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아셔야 완벽히 끝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어떤 분들은 커피 염색해봤는데 색깔 하나도 안 나왔다고 난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집에서 커피로 백발 다 덮었다고 신기해 하시고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저는 피부과 의사의 자존심을 걸고 성공한 사람들의 비법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답은 과학에 있었습니다. 국내 대학병원 피부과 연구팀의 최신 논문을 확인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죽어가는 머리뿌리 속 작은 세포를 살리려면 세포 속 에너지 공장이라는 곳을 다시 돌려야 한다. 저는 여기서 무릎을 딱 쳤습니다. 이 공장을 돌리는 최고의 연료가 바로 커피 속 카페인이고 독한 염색약으로부터 두피를 지키는 최고의 방패가 계란 노른자의 레시틴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엔 커피가 몸에 좋다는 생각에 무작정 많이 마셨는데요. 이게 큰 실수였습니다. 커피가 건강에 좋은 건 맞지만 탈모 없애겠다고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카페인의 이뇨작용 때문에 철분이나 칼슘 같은 영양소가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제가 처음에 커피를 많이 마시는 실수를 했다고 했죠.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선생님, 저도 커피 좋다고 해서 매일 대여섯 잔씩 마시는데 왜 탈모가 계속 심해지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좋은 커피를 많이 마셔도 그 영양분은 온몸으로 흩어집니다. 심지어 두피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죠. 정작 머리뿌리까지 가는 카페인의 양은 거의 없거나 미미합니다. 오히려 커피를 과도하게 드시면 몸속의 철분이나 칼슘 같은 목은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소변으로 함께 빠져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철분 부족은 빈혈이나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어 탈모를 막으려다가 건강까지 해치는 아이러니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입으로 먹은 영양분은 온몸으로 흩어져서 정작 꼭대기 두피에 거의 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때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
흰머리와 탈모를 잡으려면 먹는 게 아니라 두피에 직접 발라야겠구나. 그때 오랜만에 만난 외국인 의사 친구가 힌트를 줬습니다. 이 친구는 저랑 동갑인데 머리숱이 마치 사자갈기처럼 빽빽하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머리숱이 풍성해진 그 친구의 부엌에 갔더니 냄비에 뭘 팔팔 끓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죠. 이게 뭐야? 그랬더니 친구가 딱 잘라 말하더군요. 닥터, 머리 관리는 먹지 말고 바르는 거야. 허브를 끓여서 두피에 직접 발라야 효과가 나. 이 비법은 우리 할머니가 쓰던 정통 방식이야. 머리숱 문제는 해결했지만 문제는 지긋지긋한 흰머리였습니다. 저는 이미 과학적 논문을 통해 카페인이 세포 속 에너지 공장을 돌리는 핵심 연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카페인을 어떻게 머리카락에 안전하게 입힐지가 숙제였죠. 그때 문득 수많은 환자들이 TV에서 커피 염색을 보고 따라했는데 색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고 하소연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대중적인 방법이 실패했던 이유는 바로 두피를 보호하고 색소를 고정할 한 끗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의학적 지식에 외국 친구의 정통 비법을 더해 저만의 3단계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딱 3주 제 머리에 직접 실험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비법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 끝에 탄생한 제 40년 의학 인생의 결론이자 자신감입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방법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받아 적으세요. 잠깐 지금 바로 댓글창에 적어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탈모가 고민이신 분은 댓글에 탈모라고 적어주시고요. 흰머리가 고민이신 분은 댓글에 흰머리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지금 바로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10초 동안만 확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까 댓글창에 탈모라고 적어주신 선생님들 집중하세요. 머리숱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로즈마리 진액 만드는 법입니다. 이 비법은 단순한 오일 한 방울 섞는 것보다 100배는 강력한 정통 방식입니다. 냄비에 물 5컵을 붓습니다. 종이컵이 아니라 머그컵 기준 정도의 양입니다. 냄비에 물 5컵을 붓고 끓입니다. 물이 끓어오르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바로 약한 불로 줄이세요. 여기에 싱싱한 로즈마리 한 줌을 넣어주세요. 로즈마리는 아끼지 말고 팍팍 넣으세요. 많이 넣어야 효과가 좋습니다. 두피가 예민하지 않은 분들만 생강을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작은 크기로 딱 한 조각 넣으세요. 욕심내서 많이 넣으시면 두피가 따가우니까 절대 과하게 넣지 마세요. 그리고 반드시 뚜껑을 덮은 채로 15분간 은근하게 우려내야 합니다. 센 불로 팔팔 끓이면 로즈마리 속의 휘발성 유효 성분이 수증기와 함께 다 날아갑니다. 약한 불로 정성껏 끓여야 이 귀한 성분들을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물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15분이 바로 약을 만드는 핵심 시간입니다. 로즈마리는 단순한 허브가 아닙니다. 특히 카르노솔과 로즈마린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머리뿌리 속 세포 주변의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두피 염증을 억제하여 죽어가는 모근 세포를 다시 깨우는 두피 활력제 역할을 합니다. 이 강력한 힘이 바로 머리숱 회복의 핵심입니다. 생강의 한의학적 효능.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두고 기운을 끌어올리는 따뜻한 성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따뜻한 기운이 두피에 닿으면 닫혀있던 미세 혈관을 활짝 열어주고 로즈마리의 귀한 영양분이 모근까지 쏙쏙 들어가게 길을 닦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강의 따뜻한 기운은 막힌 혈관을 열어주는 것 외에도 한의학적으로 양기를 북돋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몸의 전반적인 순환력을 끌어올려 노화로 인해 약해진 모근에 근본적인 힘을 키워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로즈마리가 씨앗이라면 생강은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을 두고 거름을 주는 근본 보양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로즈마리 혼자보다 생강과 함께 썼을 때 효과가 훨씬 강력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혹시 평소에 두피가 너무 예민하거나 붉게 달아올라 있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생강이 조금 따가울 수 있습니다. 내 두피가 유리처럼 예민하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생강은 과감하게 빼셔도 됩니다. 로즈마리만 넣어도 효과는 충분하니까 걱정 마세요. 15분이 지났으면 불을 끕니다. 뚜껑 덮은 채로 20분 동안 식혀주세요. 이때 성격 급하신 분들 계시죠? 얼른 식혀서 냉장고 넣고 싶은데 세워라 내워라 하기 싫으신 분들 큰 대야나 설거지통에 찬물을 가득 받으시고요. 뜨거운 냄비를 통째로 그 안에 담가 두세요. 단 냄비 뚜껑은 절대 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찬물 목욕을 시키면 미지근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금방 식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꼭 식힌 다음에 병에 담으세요. 물이 아주 진한 갈색으로 변했을 때 그때가 진짜 약입니다. 자,
이제 이 귀한 진액을 어떻게 쓰셔야 하는지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네 다이소나 마트 가시면 1,000원짜리 플라스틱 분무기 있죠? 거기에 이 귀한 물을 담아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머리 목은 쪽을 중심으로 칙칙 뿌려주시고요. 남은 건 머리카락 끝까지 전체적으로 뿌려주세요. 로즈마리가 두피엔 영향을 주고 머리결은 코팅해줘서 빗질이 달라질 겁니다. 뿌린 다음엔 손가락으로 두피를 톡톡 두드려 흡수시켜 주시고요. 반드시 두피가 완전히 마른 것을 확인하신 후 주무세요. 그래야 밤새 유효 성분이 목은 깊숙이 안전하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단, 보관법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이거 천연이라 방부제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반찬이랑 똑같아요. 실온에 두면 바로 상합니다. 곰팡이 핍니다. 만들자마자 무조건 냉장고에 넣으세요. 냉장 보관하시고 딱 2주까지만 쓰세요. 2주 지나면 남은 건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고 새로 끓이세요. 그게 두피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 이제 아까 댓글창에 흰머리라고 적어주신 선생님들 차례입니다. 염색약 냄새 맡으면서 머리 아파할 일 이제 끝내드리겠습니다. 흰머리라고 댓글 달아주신 선생님들 염색약 고통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댓글의 성공 딱 두 글자만 약속하고 시작합시다. 제가 처음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로즈마리 물로 머리숱이 늘었으니 커피로 염색도 쉽게 되겠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방송에서 본 대로 따라해 봤다가 실패했다고 했죠. 그 실패의 원인이 바로 두피 보호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흰머리를 염색한다는 건 약한 두피에 독한 화학 성분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기가 생기더군요. 내가 피부과 의사인데 두피 안 상하고 색깔 짱짱하게 나오는 방법 하나 못 만들까? 그때부터 저는 밤마다 부엌에서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온도를 높여보고, 오일도 바꿔보고, 계란 노른자도 넣어보고, 별의별 실험을 다 해봤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닥터의 두피 보호막입니다. 자, 이 보호막의 핵심은 기름입니다. 이제부터 피마자유 한 스푼을 넣는 것이 왜 머릿결과 두피를 동시에 살리는 기적을 만드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그냥 식용유나 참기름 넣으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효과가 절반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논문을 뒤져서 찾아낸 염색과 궁합이 과학적으로 1등인 오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약국에서 파는 피마자유, 옛날 말로 아주까리 기름입니다. 왜 피마자유가 1등일까요? 이 기름은 90%가 리시놀산이라는 특이한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리시놀산이 두피에 닿으면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염색제의 독한 성분이 두피를 자극할 때 이 오일이 순간적으로 통증을 완화하듯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염색약이 닿아도 두피가 하나도 안 따가운 겁니다. 게다가 피마자유는 끈적한 점도가 높기로 유명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머릿결 관리할 때 썼고 인도 여인들이 수천 년 동안 써온 이유가 있으며 우리 조상들도 아주까리 기름이라 부르며 머릿결 관리나 피부 보습에 귀하게 써왔습니다. 이 끈적임이 두피를 두꺼운 막으로 코팅해서 독성분이 침투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줍니다. 이 귀한 피마자유 가격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한 병에 10,000원도 안 되는 아주 착한 가격에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투자가 여러분의 두피 건강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잠깐 다른 기름은 안 되나요? 여기서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집엔 코코넛 오일,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도 있는데 그걸 써도 되지 않나요? 급할 때는 평소 쓰시던 집에 있는 기름을 쓰셔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두피를 지키는 효과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올리브유나 카놀라유처럼 가볍고 맑은 기름들은 피부 보호막이 얇습니다. 반면 아주까리 기름은 끈적임이 강하고 두꺼워 독한 염색제가 들어올 때 단단한 고무 패킹처럼 막아줍니다. 아주까리 기름에만 있는 리시놀산은 다른 기름에는 없는 천연 진통제 효과가 있어 염색 중 발생할 수 있는 자극을 사전에 막아줍니다. 다만 이 아주까리 기름의 단점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끈적여서 원액 그대로 두피에 바르고 문지르면 머리카락이 엉겨부터 다 뽑힙니다. 그래서 제가 계란 노른자와 섞으라고 하는 겁니다. 계란 노른자의 레시틴이 이 끈적한 기름을 부드러운 크림으로 바꿔줍니다. 이걸 유화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레시틴은 단순히 기름을 부드럽게 섞어줄 뿐만 아니라 모발의 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노른자 속의 콜린과 비오틴은 지친 모근에 직접적인 영양을 공급하여 염색 과정 중에도 머리카락이 끊어지거나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영양 크림 역할을 합니다. 염색도 하면서 머리결까지 동시에 잡는 일석이조의 비법인 셈이죠. 이 유화작용이 독한 염색약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닥터의 가장 큰 비법입니다. 자, 이제 이 유화작용을 이용해 닥터의 보호막 크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흰머리를 없애고 싶으신 선생님들 잠시도 눈을 떼지 마십시오. 작은 그릇에 계란 노른자 한두 개를 넣습니다.
피마자유 밥숟가락 한 스푼을 넣고 숟가락이나 거품기로 1분에서 2분 정도 잘 섞습니다. 크림처럼 부드럽게 변하면 준비 완료입니다. 염색약 바르기 30분 전에 머리가 마른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귀 뒤, 목덜미, 이마 헤어라인 주변부터 계란 더하기 기름 크림을 얇게 펴 발라줍니다. 그다음 정수리, 가마 부분, 두피에도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살짝씩 발라줍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염색색이 안 먹을 수 있으니 두피를 코팅한다는 느낌으로 얇게 바르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꼭 지켜야 할 패치 테스트. 팔 안쪽이나 귀 뒤에 소량 바르고 24시간 정도 반응을 보셨다가 빨갛게 부어오르지 않고 가렵거나 물집이 생기지 않으면 그때 두피에 사용하십시오. 계란, 기름 자체에도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연이니까 무조건 안전하다.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두피 방패까지 씌웠다면 이제는 흰머리에 부드럽게 색을 입히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은 의학적 치료가 아니라 집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보조적인 관리법입니다. 기존 염색제보다 두피 부담을 줄여보자는 취지이지 무조건 이게 정답이고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들으셨으면 합니다. 커피가루 인스턴트 가능 밥숟가락 2에서 3스푼, 계란 노른자 2개, 피마자유 아니면 집에 있는 오일 1스푼, 미지근한 물 약간, 모발 염색제 5g 분말형 가루 1통 선택. 여기서 잠깐 제가 재료 중에 분말형 염색제 5g을 넣으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시죠. 아니 닥터 양반 천연이라더니 결국 염색약 쓰는 거요 하고요. 왜 이 가루를 넣어야 할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커피만으로는 색이 금방 빠집니다. 머리 한번 감으면 물이 줄줄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가루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시중 염색약 한 통을 다 들이붓는 게 아닙니다.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양만 사용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아주 적은 양의 가루가 색깔만 딱 잡아주고 독한 화학 성분이 빠진 그 자리는 커피와 노른자의 영양으로 꽉 채우는 거죠. 두피 자극은 줄이고 영양은 살리는 닥터의 황금 비율입니다. 이 어디서 어떻게 사야 하나요? 구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구매입니다. 인터넷이 편하신 분들은 검색창에 염색제 띄우고 5g 딱 이렇게만 치세요. 염색제 띄우고 5g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찾는 그 저렴한 소포장 제품이 쫙 뜹니다. 엄청 큰 거 비싸게 사지 마시고 꼭 5g을 확인하세요. 자녀분들한테 부탁할 때도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세요. 야, 인터넷에 염색제 5g 검색해봐라. 그거 2,000원 되니까 딴 거 비싼 거 말고 그거로 주문해 다오. 이렇게 가격까지 딱 알려줘야 자녀들도 헷갈리지 않고 엉뚱한 비싼 약을 안 사옵니다. 두 번째 동네 약국입니다. 당장 오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약국 가시면 됩니다. 단 약국마다 가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2,000원 안팎, 비싸봐야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이니 부담 없이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꿀팁, 약국 가서 이름을 어렵게 말하면 약사님이 못 찾으실 수 있어요. 제가 약국 가서 바로 통하는 마법의 멘트 딱 정해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못 찾아요. 염색제 분말형 주세요. 염색제라는 말은 너무 전문 용어라 직원분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말, 세치용 가루 염색약 있나요? 이 말이 제일 정확합니다. 혹시 없다고 하면 물에 섞어 쓰는 가루형 튜브 말고 가루로 된 거요 라고 하시면 다 찾아주실 겁니다. 그릇에 커피 가루를 먼저 넣습니다. 밥숟가락으로 두세 스푼 정도요. 선택하신 분만 모발 염색제 5g 분말형 가루 한 통을 함께 넣습니다. 이때 어떤 제품이든 설명서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고 스스로 체질에 맞지 않으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미지근한 물을 숟가락으로 조금씩 넣어가며 진한 소스처럼 섞습니다. 이제 피마자유 한 스푼을 넣고 다시 섞습니다. 혼합물이 충분히 식으면 마지막에 계란 노른자 2개를 넣고 크림처럼 될 때까지 1분에서 2분 정도 잘 저어줍니다. 완성된 크림은 커피 색깔이 나는 부드러운 염색팩이고 기름과 계란 덕분에 머리카락 자체를 보호하는 헤어팩 역할도 겸하게 됩니다. 머리를 빗어서 엉킨 머리를 먼저 풀어줍니다. 굵은 빗이나 손가락으로 머리를 몇 구역으로 나눕니다. 앞머리, 정수리, 옆머리, 뒷머리, 흰머리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부터 두피 쪽에 크림을 충분히 발라줍니다. 그런 다음 남은 팩을 머리카락 전체 길이에 고르게 발라줍니다. 비닐캡 또는 랩으로 머리를 감싸고 그 위에 수건을 가볍게 둘러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30분에서 60분 사이 선에서 개인 두피 상태에 맞춰 조절하십시오. 두피가 예민한 분은 20분에서 30분부터 시작. 괜찮으신 분은 조금 더 길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먼저 샴푸 없이 미지근한 물만으로 손가락 지문으로 두피를 문지르며 여러 번 헹굽니다. 드디어 공개합니다. 염색 후 머리를 헹구실 때 샴푸를 쓰지 않고도 끈적임과 비린내,
그리고 잔여물을 완벽하게 없애주는 닥터의 특급 마무리 비법입니다. 이 비법은 바로 약산성 식초물 린스입니다. 욕실에 있는 대야나 세면대에 미지근한 물을 절반 정도 채웁니다. 여기에는 집에 있는 사과 식초를 밥숟가락으로 딱 한 스푼만 넣어 희석해 주세요. 레몬즙으로 대신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발의 pH를 안정시키는 천연의 마무리약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손끝으로 두피 구석구석 살살 문질러가며 여러 번 세척합니다. 이후 눈을 꼭 감고 식초물 희석액을 머리 전체 두피부터 모발 끝까지 천천히 부어줍니다. 이때 산성 성분이 모발 표면을 만나면 화학적인 중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중화작용으로 노른자와 기름 잔여물이 깔끔하게 분해되어 물에 씻겨 나가고 동시에 열려있던 모발 큐티클이 꽉 닫히면서 커피 색소가 모발 속에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맑은 물로 다시 헹구지 않고 그대로 마무리됩니다. 비린내는 사라지고 끈적임 없이 깨끗하게 마무리됩니다. 샴푸는 다음 날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로즈마리 진액을 꾸준히 뿌려주시면 머릿결과 두피가 더욱 힘을 얻을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알려드린 닥터의 염색팩 재료에서 염색약 가루만 뺀다면 어떨까요? 바로 시중에서 20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단백질 영양 헤어팩이 됩니다. 계란 노른자의 풍부한 영양과 아주까리 기름의 보습 효과만으로도 여러분의 머릿결 관리는 최고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평소에도 머릿결을 관리하는 꿀팁을 꼭 활용해 보세요. 선생님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1단계 로즈마리 진액과 2단계 계란 더하기 기름 보호막, 3단계 닥터의 염색팩 방법 어떠셨습니까? 저는 40년 평생 독한 염색을 끊지 못하고 두피와 모발을 망쳤지만 이 비법 덕분에 머리숱이 빽빽해지고 흰 백발이 자연스럽게 염색되는 놀라운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화학 염색의 부작용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 비법대로만 꾸준히 따라 하시면 선생님들의 두피는 독성으로부터 해방되고 풍성해진 머리숱 덕분에 더욱 활력을 찾으실 겁니다. 저 박지현이 평생의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혼자만 알고 계시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좋아요 한 번이 독한 염색약 때문에 밤새 긁으시는 어르신 한 분을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선생님과 가족들의 두피를 꾸준히 지켜드리는 무료 보험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댓글로 선생님들의 고민을 들려주십시오. 탈모가 더 걱정이신 분은 댓글에 탈모, 흰머리가 더 고민이신 분은 댓글에 흰머리,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고 눈 건강, 관절, 뇌혈관 등 선생님들께 정말 필요한 비법들만 골라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화된 눈 건강을 되돌리는 특급 비법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